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 방송 안전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활약 중인 자율방재단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자율방재단장이자 서울 자율방재단 연합회장 또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이신 라현숙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엄청 맡고 계신 게 여러 개 있으시네요. 네. 진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고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 자율방재단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요. 우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고 풍수해법에 있는 수방단을 해체하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2006년부터 자율방재단으로 명명하고 지역의 자연재난 예방활동, 대비, 대응과 자연재해로부터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피해가 생기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8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여 생업이 있는 자원봉사지만 많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가 구호법에 의해서 구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회재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해오셔가지고요. 거의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냥 편하게 들려주셔도 네네. 좋아요. 사실 이 자율방재단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방재단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처음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경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에서 앞으로 재난이 나면 관을 다 해결할 수 없다. 네. 민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정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네. 그 풍수해법에 수방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거는 민방위 뭐 수방단. 여러 조직이 네. 있는 거를 그거는 한 98년 전부터 이루어진 건데 이제 그거를 해체하고 좀 더 그 수리 지형에 밝은 주민들로부터 좀 전문적인 요건을 갖추고 네. 방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생겼군요. 네네네. 2004년에. 네. 근데 당장 이제 딱 들어오실 때부터 이 의상이 되게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이 바로 자율방재단 유니폼인가요? 네, 유니폼입니다. 아, 초록색으로. 네네네. 네, 뭔가 그 안전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방위도 생각이 나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엔 한 6만 명이 좀 넘는 자율방재 단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걸로 이제 통일을 해서 입고 네네.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또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통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고 2006년부터 이제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49개 이제 시범 지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조직이 탄탄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49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조직이 활성화됐어요. 그 사실은 이제 시군구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조례로 이걸 개정하다 보니까 상부 조직이 없다 보니까 뭐 복장도 통일이 안 되고 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지자체별로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활동하러 나가도 방재단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가 이제 발대식을 12월 23일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 연합 회장님들과 모아서 우리가 복장을 통일하자 이렇게 그런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또 이 초록색으로 입는 거는 네. 그 재난이 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복구 단계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 고베 지진이 났을 네, 때 옛날에. 그 고베는 거기 박물관을 만들고 또 관광객을 또 많이 불러서 그쵸. 또 그 지역을 활성화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재난이 나면 복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좀 더 부흥화시키자 해서 이 오히려. 초록색이 이제 부흥의 뜻을 아. 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시티즌 컵스에서 시민군이 있고요. 일본에 방재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도 이제 초록색을 입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제는 부흥을 뜻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이게 초록색을 입는데 저희가 이거 20년 전에 만들 때 이 초록색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게 뭐냐, 뭐 골프를 해서 뭐 우승을 했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입고 다녀서 이거는 부흥의 색이다. 아. 그래서 우리는 재난 현장에 네. 초록색을 입고 그 재난이 나면 그 지역의 부흥 단계로 올려놓자 해서 이 초록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그냥 단순히 복구하는 네, 데서 네.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네. 아예 부흥을 네, 시키자. 예, 예. 뭔가 봄 새싹 이런 느낌도 네, 들고 네.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재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 오셨고 실제로 회장님께서도 꽤 오랜 기간 지금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현장에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그 관청하고 이런 자율방재단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나요? 사실 재난이 나면 관은 공공 건물이나 도로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은 간이하고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군인도 들어오고 모든 조직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적십자도 뭐 급식차도 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분들이 다 이제 업무 복귀를 합니다.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봉사해 주신 분들이 그러면 이 민에서 간에서는 민이 사고 나는 거는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 뒤에 사후의 활동이 많은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난이 나면 3일 낮밤을 잠을 못 자십니다. 그분들이. 잠이 안 와요. 그냥 뭐라도 하나라도 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골든타임이 72시간이잖아요. 네. 이제 72시간이 지나면 다 귀찮아져요. 다 귀찮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는 사고가 난 피해 연합회랑 저희가 조인을 해서 뭐 주택에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또 축사에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서 방재단이 응원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그리고 이제 서울자율방재단 연합회장 직함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을 준비를 했던 게 이제 서울에는 최근에 몇 년 사이 재난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게 2022년 집중호우 때거든요. 이게 뭐 거의 2년여 전인데 8월 8일이었다고 하고 이때 굉장히 폭우가 정말 기록적으로 폭우가 내려가지고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40대 자매랑 10대 학생 등 일가족 3명이 숨지고 또 서초구에서는 맨홀에 남매가 빠져서 또 숨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혹시 그날 일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잃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엄마가 그냥 차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게 다 안전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고 자란 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많이 안전 쪽으로 변해서 많이 안전교육을 하고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22년에도 사실은 강남구도 침수가 됐어요. 역삼동에 침수가 돼서 저희가 그 활동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그 이후로는 22년에 사고가 났는데 23년에는 저희가 그 사고 난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강남구 자율방재단이 다시 찾아가서 그 상가에 이렇게 사실은 상가에는 그 배수구가 냄새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덮개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닫아놓고 있어요. 일부러. 근데 이제는 그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상가는 그게 막히면 자기가 손해가 나니까 그렇죠. 바로 손해가 나니까 이제 나오셔서 보시라고 그러고 퇴근할 때 비가 많이 온 예보가 오면 이거를 빼놓고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계도 활동도 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내 재산과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걸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시는 거죠, 현장에? 네, 그렇죠. 예보가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을을 예찰 활동을 하고요. 동네를 예찰 활동하고 예비 특보가 생기면 이제 저희가 미리 그게 이제는 이제 대비 단계에서 그냥 비가 오지 않고 바람 불어도 이제 옷을 입고 나가고요. 또 대응 활동에서는 진짜 비가 오면 그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정말 그 현장에 그렇게 다들 나가십니다. 아니 자율방재 단원 분들부터도 안전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지금 보면 이제 그때 서울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무슨 터널을 만든다거나 또는 정부 지자체 주도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율방재단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순수 100% 생업이 있는 자원봉사자 보니까 짧은 틈을 또 가져서 교육도 받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8시간 교육받고 훈련도 하고 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생업을 이제 파괴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저희는 빨리 알려서 빨리 수습복구가 되기를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제가 회장이 되고 미디어실을 중앙 전국에는 미디어 홍보실을 마련하고 17개 시도는 홍보국을 하고 또 228개 시군구는 그 홍보팀을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홍보팀을. 그래서 그게 가장 시군구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는 국으로 올라오고 실로하고 행안부로 직접 그런 체계를 만들었는데 저희 뭐 민간단체로서는 그 정도뿐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예산을 쓸 수 있어서 투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연합회장님들하고 모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했을 때는 우리가 빨리 사고 난 거를 빨리 알려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모토로 저희는 이제 그것만 우선적으로 지금 그거는 이제 관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민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좀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회장님 말씀 듣던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상가 앞에 이제 대로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에 배수로 청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거를 막아버리면은 정말 뭐 물이 넘치거나 했을 때 거기서 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도 보면은 녹은 물이 거기로 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수해처럼 나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장님께서 특별히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도 그런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은 관에서도 그 분기별로 다 배수구 청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뭐 주택은 좀 사람이 많이 안 다니지만 상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담배꽁초도 버리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야쿠르트표 이렇게 그걸 들춰보면 진짜 별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그걸 오늘 치우고 내일 돌아봐도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수구에 그런 이물질이 많은 거는 되게 상가 주변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 재난이나 저기 호흡 예보가 떨어지면 그 상가부터 우선 정리를 호우 하고 예보가 떨어지면. 발령되면 상가부터 그거를 정리하고 이제 주택으로 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배수구를 확인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거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일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뭐 이렇게 정말로 예보가 딱 발령되면 전국의 방재단이 정말 나가서 배수구를 치우는데 저희 사진이 올라오고 동영상이 올라오면 정말 막 맨손으로 급하면 맨손으로도 꺼내고 그게 말이 쉽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힘들고 그쵸. 어려워도 그게 이제 교육을 중요하니까. 받고 또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우리 단원님들께서는 정말 그런 거 뭐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그냥 개의치 않으시고 정말 현장에서 진짜 보물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지금 보이는데 저런 분들을 지나가다 보면 한마디라도 해드려야겠네요.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실 네, 것 네, 네.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저희 제작진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동네마다 저지대는 주로 1동과 2동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는 산악지대가 70%가 있어가지고 거의 계곡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계곡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는 이제 편편한 곳을 찾아서 먼저 그쵸. 이제는 터가 잡혀요. 네.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그 터가 잡히고 거기 마을이 많아지면 또 좀 낮은 둔덕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동을 만들고 또 낮은 그래서 우리 서울에 지금 동이 없었지만 봉천동이라는 동네가 아마 9동까지 8동인가 9동까지 높이 올라갈수록 동이 높아지는 높아져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는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물이 모이는 그렇죠. 곳, 그 강남역도 이제 그런 예로 물이 모이는 곳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1동이나 뭐 주로 뭐 또 어떤 동만 있는 데 있잖아, 동이 없이. 근데 첫 번째 만들어진 동은 이런 예보가 생기면 그 좀 자세히 위험하네요. 좀 더 잘 살펴야 됩니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를 잘 살펴서 물이 다 내려오니까 아래로 모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막 강남구도 역삼 1동이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막 서초도 1동, 2동, 3동, 4동 있는데 갈수록 고지대가 예, 되는 아무리 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갈수록 좀 고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동, 2동 주민이다 이러면 좀 더 좀 더, 경각심을 예, 그렇죠. 가질 좀 더 필요가 관심을 있네요. 가지고 비올 때도. 우리가 낮은 지역이니까 좀 더 활동을 하고 네. 낮은 지역은 좀 많이 돌아보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상식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제 나오셨으니까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정보를 좀 들어보려고 보통 3월에는 이제 해빙기 안전 점검이라고 많이들 하셔서 저희가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전국 자율방재단장님을 이제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꾸준히 그걸 들어왔어요. 근데 회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 해빙기 안전 점검할 때 특히 뭐 옹벽이나 이런 데 점검할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안전적 봉사는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 근데 또 사실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이제 조례 8시간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어떤 거를 예찰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해빙기 자기 집에 산이 있거나 또 옹벽이 있으면 네. 한겨울에 그 틈이 생기면 얼음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그럼 추우면 그게 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얼잖아요. 얼어서 아마 고속도로변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옹벽 같은 데 왜 얼어서 중간에 이렇게 물이 네. 많이 얼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그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봄 돼서 실질적으로 하면 다 녹고 없어져 버려요. 그쵸. 그래서 거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지자체에서 그 옹벽이나 산사태나 이런 지역은 다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 주변에 옹벽이 있다. 아니면 또 우리 집 뒤에 산이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가서 보면 얼음 부분을 사진을 찍어놨다가 이제 간에다가 내가 보니까 지난 겨울에 이렇게 얼음이 얼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 부변에는 다시 뭐 점검을 해달라. 네네. 이래야 되지 간에 공무원들이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옹벽이나 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꼭 추운 겨울에 그걸 유념을 하셔서 산사태나 그 옹벽이 무너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그리고 미리미리 거기가 어디쯤인지도 이렇게 봐두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훨씬 더 이제 좋다.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어딘지 이제 모르겠을 해빙기, 때. 왜냐하면 또 겨울에는 그런 점검을 안 해요. 근데 해빙기 이제 2, 3, 4월에 해빙기 안전 점검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알려줘야 되는데 겨울에 봤는데 저기 어디에 있었더라? 그걸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자기네 안전이니까 사진을 찍어놨다가 간에다 얘기를 하면 간에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점검을 해서 네. 안전하게 해줍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뭐 기후위기 아마 수십 년 동안 현장에 계셨으니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산불이 지금 고온 건조한 속에서 많이 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뭐 5월, 6월에도 대형 산불이 나는데 그럼 산불에 대비해서는 또 산림청이나 지자체랑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시고 또 실제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산불은 뭐 저희가 그 산림청에서 산불은 다 관리하는데 이제 산이 뭐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의 방재단은 그 이제 봄철에 산불 나지 않도록 뭐 라이터를 가져가지 마라, 담배를 꺼내놓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캠페인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은 방지 네, 캠페인 캠페인, 정도를 네. 실제로 막 불이 났을 때 거기 들어가시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산불이 나면 그게 이제 민가로 내려오면 네. 저희가 이제 산불은 그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 또 그 해주시는 분들이 계고요. 네. 그게 불이 민가로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구호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난 지역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뭐 그 그런 구호 급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럼 뭐 하시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많으시지? 다들 자원봉사라고는 하시지만 아까 생업이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그 사실은 저도 뭐 재난 현장에 뭐 32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매미, 루사, 뭐 차바 모든 현장에 다 출동을 하고 진짜 빨래도 많이 빨아보고 설거지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뭐 각자 봉사활동은 개인의 문제라 제가 우리 뭐 6만여 명, 7만 명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행복하니까 하는 거겠죠.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면 정말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다 빠져요.
이제 뭐 군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는 현장을 찾아가면 그분들이 손을 잡고 얘기를 하세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진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가도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다 전국적으로 와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72시간을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면 잠을 못 자고 먹지는 못하면 이제 72시간이 이제 무기력해져요. 진짜 우리가 가면 그렇죠. 뭐 힘도 들고 진짜 이제는 이걸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또 민간은 안 해주니까 복구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죽고 싶대요. 그런 소리를 저희 자꾸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가면 말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희망을 자기가 남도 우리를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야, 나는 내 건데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희망이 생긴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게 복구가 되면 자기도 어떤 재난이 나면 자기도 뭐 갔겠다. 단체가 아니어도 네. 진짜 가서 현장 가서 봉사를 하겠다. 뭐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진짜 저는 그 엄청난 마음이 그냥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어쨌든 어떤 순간에는 이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뭐 정부와 지자체한테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게 각 시군구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뭐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또 좀 많은 지역은 또 재난이 좀 많이 나는 지역은 좀 예산이 충분히 네. 이제 반영이 돼 되는데 있어요. 뭐 우리도 뭐 또 재난이 안 나는 지역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예산을 편성하지 많이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3,480개 동에 구성은 다 되어 있어요.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환경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은 제가 뭐 방제 여러 단체를 했지만 방제단은 2006년부터 2008년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쭉 느낀 거는 예산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이 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안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되는 과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도 편성하고 서로 이제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리더의 관심과 네, 네, 리더십이 네, 중요하다. 네, 네, 네. 네, 저희는 실질적으로 간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할 때는 사실 간이 민을 잘 못 믿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그 공무원은 공무원 쓰는 언어가 따로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을 못 믿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놔도 저희가 안 쓸까봐 또 불안해서 뭐 예산 편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지자체장은 또 지자체장대로 다른 게 더 우선인 항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장, 군수님, 구청장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셨죠?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네, 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동안 32년간 재난 현장을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나 기억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전국 자율방제 시군구를 운영하고 시도를 운영 볼 때 전국 자율방제단이 2013년 12월 23일에 이제 발대식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16년에 차바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울산에 뭐 태화강이 다 뭐 저기 되고 태화시장이 다 침수가 잠겼어요. 돼서 정말 전국에서 방제단들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울산시 그 중구자율방제단 사무실에서 전국 자율방제단하고 울산광역시 연합회장님하고 합동 상황실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시는 우리 방제단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네.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뭐 또 일감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3일 정도 그렇게 집을 비우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강행한 이유는 이제는 그 중앙에서 중앙은 지원이잖아요.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그 시도에서 이제 울산광역시에서 뭐 그 재난이 나면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걸 저희가 이제 본보기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준 결과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각 지역에서 재난이 나면 지역 연합회에서 저희가 중앙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상황실을 충청북도, 충정북도에 마련하고 네. 저희를 이제 이렇게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가 이게 발대식하고 한 10년 됐는데 지가 11년째인데 이제 그거는 자리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뭐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뭐 10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고생을 했지만 이거로 인해서 각 지역의 시도연합회가 재난이 나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해준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드리는 말씀이 많았는데요. 그 보니까 지금 자율방재단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한테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설치법은 뭐 자꾸 뭐 예산 얘기,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그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많고 활동이 재난이 많은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또 재정 자립도가 재난이 나도 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예산이 적게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이거는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이 안전 봉사 활동마저도 혜택을 받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의 편차가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이 설치법은 좀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설치법이 제정이 되면 좀 이렇게 상향으로 좀 평준화될 수 상향 있지 평준화.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19대, 20대, 21대 정말 뭐 우리 이제 전에 1대, 2대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진짜 문턱이 닳도록 다녔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사적으로 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좀 더 편하게 활동했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법을 통과들을 안 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저도 임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25년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뭐 어쨌든 제가 초창기 멤버로서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법은 좀 통과시켜 놓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임기를 마무리하고 네, 좀 그런 소망이. 홀가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22대에 이제 다시 이제 또 열심히 만들어갖고 제 이제 사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KBS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하시고 싶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직접 모시고 들어봤고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민간에서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함이 여러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모시고 말씀 들어본 분은 서울 강남구의 자율방재단장이자 서울자율방재단 연합회장 또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장이신 라현숙 회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임기도 잘 마치시기를 다시 바라겠습니다. 한번 법 통과되는데 KBS가 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저희도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